네, 오늘은요 이제 신축 아파트로 곧 변모할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인데요. 이미 5년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24년 4월에 포스코로 시공사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까지 심의가 통과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곧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입찰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세 번째는요 리모델링 아파트 우리가 경매로 접근했을 때 주의사항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물건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하면요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중장기 투자요. 중장기 투자겠죠? 네. 물론 우리 경매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죠. 그래서 단기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는요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아파트를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단기 매도 관점이라고 하면 네. 사실 굉장히 좀 심플해요. 살펴봐야 될 게 많진 않죠. 또 심지어 단기 매도는 우리 입지나 위치나 이런 선입견을 오히려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했을 때 팔리는지 여부만 체크해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나 매물 정도만 우리가 파악한 후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중장기 관점으로 물건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익 있게 또 세심하게 물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는 인프라, 세 번째는 저평가 여부까지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일단 입지를 좀 볼게요. 우리가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요 강남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 우리 경매 물건에서요 이 성복역 신분당선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성인 남성 걸음으로 따지면 한 6분 정도면 갈 수 있대요. 진짜 가깝네요. 가깝죠? 네. 그리고 신분당선이잖아요. 여기서 환승하지 않고 강남역까지 27분이면 갑니다. 아. 굉장히 가깝죠. 네. 사실 서울 안에서도요 환승 없이 강남까지 27분에 갈 수 있는 괜찮은 아파트 단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분당선은 어딜 또 지나가요? 판교역을 지나갑니다. 네. 13분밖에 안 걸려요. 판교에도 고소득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많죠. 그래서 서울 강남 일자리, 그리고 판교 일자리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입지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기존에 이 수인 분당선만 있었을 때는 죽전이 우리 용인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면 이 신분당선이 생김으로써 이 신분당선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이 용인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프라 보셔야 돼요. 네. 인프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학군이죠. 학군. 네. 용인의 학군은 하면 어디예요? 수지죠.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이 수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에서 최상위권의 학군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에서도요 이현중학교, 정평중학교, 그리고 풍덕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요? 예, 괜찮은 학군지의 학교들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성복역 다음 역이 수지구청역이잖아요. 네. 오늘 경매 물건에서 우리 수지구청역까지 도보로 조금 힘들게 걸어가긴 가야 하지만 수지구청역에는 이 용인 최대 학원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으로는 너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우리 뭐 봐야 돼요? 상권 인프라도 봐야 되잖아요. 네. 상권 인프라는요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롯데몰 수지점입니다. 지금 다 비춰지진 않는데 엄청 큽니다. 여기가 지금 6층의 스카이 라운지거든요. 네. 강아지 있으신 분들 강아지 풀어놔도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고요. 이게 넓이가 좀 다 안 보이죠. 와, 진짜 넓네요. 이 잔디밭도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막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큽니다. 아, 저기까지 있네요? 네. 와. 그리고 여기가 지하 뭐 1층부터 5층까지 쇼핑몰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안에 병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4층에 아이스 링크가 있어요.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식당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권 인프라는 이 롯데몰 수지점 하나로 끝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예, 바로 옆이 성복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인 남성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경매 물건까지 도보 6분?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쇼핑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쇼핑몰을 끼고 있는 아파트 보이세요? 럭데캐스 골든타운이 이 용인시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84 기준으로 이미 13억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럭데캐슬 골드타운에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무리 입지랑 인프라가 좋더라도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투자로서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네. 우리 투자자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가성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지나 인프라만 볼 게 아니라 뭐까지 보셔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로서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아파트를 보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인프라,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봉역 리버파크는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봉역 리버파크로 이동해서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네. 아래 아이스 링크가 있는데 한번 타고 갈까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냥 가시죠.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지금 럭데몰에서 걸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로 뒤에 럭데몰 보이죠? 성봉역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4분 걸렸나요? 4분 내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럭데몰에서 나오면 이게 성북천이 쭉 있어요. 아. 여기도 이제 산책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아파트 볼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곳에 아파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성봉역 리버파크가 보입니다. 아, 저기예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인 거죠. 이제 아래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성봉역 리버파크라고 좀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안전하게 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 성봉역 리버파크 여기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엄청 오래되어 보이진 않죠. 네. 왜냐면 저게 1998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아. 그럼 이제 27년 차 된 이제 아파트인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재건축 연한 보면 30년 보잖아요. 네. 30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었던 거죠. 30년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게 많아요. 네. 추가 분담금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일단은 용적률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성봉역 리버파크가 총 702세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지하 4층부터 최고층 24층까지 높아지는 거고, 세대 수는 807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일반 분양을 105세대나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어때요? 굉장히 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의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단지 수가 엄청 커지고 그런 건 아니네요. 맞아요. 리모델링은 현재 프레임 자체는 놔두고 거의 수평 중축 혹은 이제 수직 중축으로 가거든요. 아. 그래서 세대 수가 많아지기는 쉽진 않아요. 대신 장점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빠르게 공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추가 분담금이 재건축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낮아요. 여기도 당연히 이제 추가 분담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평형대가 2개 있거든요. 24평형이 있고 그다음에 32평형이 있습니다. 숨 찬다 잠깐만. 그래서 24평형은 추가 분담금이 2억 초반대, 그리고 32평형은 추가 분담금이 2억 중반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은 32평형입니다. 오, 차이가 크지 않네요.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이요, 101동이에요. 예, 바로 앞에 101동 보이죠? 자, 오늘 경매 물건에 다 도착을 했으니까요, 우선 우리 경매 정보주부터 좀 살펴보고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상에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 대비해서 숫자를 좀 확인해 보니까 네. 세대당 0.75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확실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이다 보니까 네. 주차 공간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니까 밤늦게 오더라도요, 주차 공간이 그래도 3대, 4대는 좀 여유분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어쨌든 이중 주차를 하든 이러든 저러든 주차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현재는 지하 1층이거든요. 네. 지하 4층까지 내려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차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거죠. 그럼 이 지상의 주차장들이 없어지고 또 조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대당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겠죠. 네. 완전 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 돼요? 네, 리모델링도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죠. 아, 진짜요? 우리 구축 빌라도 안에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네. 인테리어만 바꿔도.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경매 정보지 제발 좀 읽을게요. 오늘 물건은요, 용인시 상현동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101동 1913호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요, 전용 84제곱미터 32평형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6억 6천에 나왔는데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요, 최저 매각 가격 4억 6,2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022년 4월 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아. 소액 임차인이죠. 네. 여기에 용인시기 때문에 일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4,3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이 명도 협상할 때 어때요? 협상이 좀 용이하겠죠. 네. 저희가 지금 101동 앞에 둘러보고 있는데 이미 여기 보이세요? 권리변동 오. 계획 수립안 총회 성료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결의서 제출해달라고 붙여져 있네요. 아, 일반 분양 103세대 최대 확보 써 있네요. 예. 지금 뭐 805세대, 807세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807세대더라고요. 아. 그래서 추가 확보가 105세대인 것 같아요. 이따 저희 조합 사무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세차장 2층에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방향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무슨 양이에요? 남양이죠, 남양.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은 19층이에요. 19층이면 어디 있을까요? 맨 위에 있지 않을까요? 네, 탑층입니다. 아. 제일 높은 층에 있어요. 탑층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단점도 있긴 하지만 또 확실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층간소음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요즘 이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탑층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19층이라고 하면 앞에 물론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하지만 뭐 시야가 가려지지는 않아요. 확실한 조망 그리고 확실한 남향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1동이 또 장점이 있네요. 왜요? 이 단지 안에서도 살짝 구릉지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 101동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현재 어떤 식으로 좀 넓어지냐면 여기가 거실 쪽이잖아요. 네. 이쪽은 아니고요. 주방 쪽 있는 쪽으로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전용 84이거든요. 네. 이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전용 98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98제곱이요? 평수로 따진다라면 거의 한 5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거실 쪽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현재 거실 하나, 안방 하나,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재건축이랑 다른 게 기존의 어떤 구조는 막 바꾸긴 좀 힘들죠. 네.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보면 3베이, 4베이 정도 되죠. 근데 여긴 2베이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대신 이쪽으로 좀 많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안방에 드레스룸도 생기고 팬트리도 생기고 그리고 알파룸도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알파룸까지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만큼 더 빠지는 거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나 이거는 요즘식의 인테리어로 다 바꾸겠죠. 아.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라고 하면 어때요? 인테리어 옵션까지. 옵션까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내부를 다 공사하고 나면 요즘 뭐 신축 아파트 느낌은 날 거예요. 주방을 이렇게 넓히면 동간사이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좁아질 수는 있죠. 대신 이 지상의 주차장이 날아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101동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저기 보이시죠? 저것도 101동이에요. 그래서 101동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 그러네요. 그렇다라고 해서 복도형도 아니고요. 다 계단식 아파트로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3호니까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은 남양, 또 저쪽 라인은 동양, 동양. 그리고 저 끝에 1, 2호 라인은 또 남양, 또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은 또 서양이네요. 아, 이쪽은 서양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같은 101동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의 호수가 장점이 있어요.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에 내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잘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진입이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왔고요. 와, 이거 택배 보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택배 아저씨가 1층에 다 두고 가나 봐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1914호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이 현재 계시거든요. 점유는 하고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금 미납관리비가 좀 있어요. 미납관리비가 거의 1월 23일 기준으로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때쯤 보면 거의 300만 원 이상 예상하고 입찰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탔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뭔가 방음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소리가 이렇게 먹진 않거든요. 네네. 뭔가 특별한 구조로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바꾼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거의 새 거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넓고 속도는요 빨라요. 그리고 오늘 물건 탑층이라고 했죠? 네. 19층입니다. 19층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19층에 보시면 1913호 열린 경매 나온 물건이고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확실히 점유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방화문이 있죠? 네. 탑층이고 옥상을 혹시 올라갈 수 있나요? 확인은 안 됩니다. 19층에 주는 높이감이 좀 있죠? 네. 네, 이쪽은 거실 뷰가 아니에요. 이쪽이 주방 쪽이에요. 주방이에요? 예, 이쪽은 북쪽인 거죠, 북쪽.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남향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상이 있나요? 여기는 뭘까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네, 옥상에 있는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여서 창으로 빛은 들어오지만 옥상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잠겨 있습니다. 이쪽으로 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예, 이쪽으로 뷰를 볼 수 있는데 살짝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뷰를 보려면 이쪽이잖아요. 네. 정확히 잘 보이진 않죠.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잠궈놨어요. 위험하니까. 이게 열렸으면 우리 강 PD님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는 성북천 방향으로 좀 걸어왔는데 네. 만약에 이쪽으로 걸어온다라고 하면 앞에 공원도 있어요. 친환경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빛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빛 잘 들어오는 날은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집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고소공포증이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죠. 네. 우리 내려가서 부동산 들려서 한번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 조합 사무실 그 전에 한번 들려봐야겠죠. 네. 왜죠? 입주권이 나오니까.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난 상태잖아요. 네. 막상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황금청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아까 세차장 2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조합 사무실 들려서 입주권 나오는지 여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 사무실이죠?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서. 그것 때문에 많이 문의도 진짜요? 낙찰 받았을 때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낙찰 받으시면 경매 낙찰 받았다는 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뭐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혀 문제 없네요? 예. 지금 결의서 지금 걷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거친 상황이에요? 법적 요건은 갖췄고요. 내년 연말 요즘 뭐 2주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거의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공사는 한 2년 정도 보죠. 리모델링도 하는 거예요. 52시간. 그 위에 지상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 조합 사무실 들려서 조합장님은 아니시고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마 총무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나와서 지금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역 리버파크 내 집 마련 찬스 법원 경매가 4억 6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인 거죠. 네. 감정가는 6억 6천 하고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근처에 계신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이 아파트의 경매 물건 나온 거 보고 아마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건 일종의 이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찰가의 몇 프로 수수료로 받아가죠. 네. 그리고 사후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컨설팅은 어때요? 좀 위험해요. 네. 일단 낙찰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현 시세랑 상관없이 굉장히 높게 낙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컨설팅을 맡기더라도 내가 이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조합 사무실 좀 들렸다 나왔잖아요. 네. 좀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 자격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현재 주인이 조합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없고 낙찰 받고 나서 해당 뭐 영수증하고 결의서만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이 된다라고 하네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률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긴 하는데 법정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결의서가 75%는 이미 좀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엄청 뭐 빠르게 진행되진 않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가 25년이죠. 네. 내년 26년 12월 연말쯤에 이주 완료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시대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리모델링도 공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하네요. 4년 정도 본대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맞아요. 이게 뭐 건축 자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52시간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2년 반 3년이면 아파트 금방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4년 봐야 돼요. 4년이면 2030년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분양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 4년은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분양받았던 게 올해 몇 개 좀 있을 뿐이지 지금 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없어요. 근데 지금 분양을 하더라도 29년, 30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분양 물건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이 일대에서는 유일한 신축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리모델링으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요? 엄청 많이는 안 뛸 것 같은데요. 재건축만큼. 근데 리모델링이 예전이랑 다르게 벌써 4년이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예전이랑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거의 신축급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한계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신축급의 느낌은 프리미엄은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시세를 좀 우리가 확인해봤죠. 현재 뭐 거래가 왕성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거래는 되고 있는데 보통 6억 7천 내외에서 현재 거래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도요. 101동의 저층입니다. 저층이 6억 7천.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는 새 안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도 6억 7천이에요. 그리고 올 수리된 거 18층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건 7억 2천. 수리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19층이다라고 보면 6억 7천 내외 충분히 가죠. 시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고점이 8억 3천이거든요. 정고점 대비해서 현재 시세는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수지구청역 쪽이 저쪽이에요. 네.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 쭉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입지상으로는 여기가 조금 더 좋긴 해요. 아. 근데 이 아파트 정고점이랑 현재 시세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먼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0% 수준까지는 회복이 된 거죠. 그에 비해 오늘 경매 물건이 나온 성봉역 리버파크는 80%밖에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덜 올랐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경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80%가 아니라 75% 이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도하면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은 나겠지만 우리가 2년 정도 보유해서 정고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2억 5천이죠. 네. 낙찰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6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8억 3천에 매도한다. 2억 3천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 투자금 얼마 들어갈까요? 한 지금 2억? 여기 전세가 없어요. 아, 전세가 없어요? 예, 나와 있는 매물이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보통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6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4억 5천에 세팅을 한다. 그럼 1억 5천이 필요하죠. 네. 근데 우리의 취등록세나 이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투자금 한 1억 6천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1억 6천 투자해서 2년 기다리면 얼마 돼요? 2억 3천을 버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어때요? 높죠. 한 140% 되는 거죠.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리모델링 하면 얘 얼마 할까요? 전용 84가 14억 정도 합니다. 12억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물론 이제 재건축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세는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구조적인 한계는 남긴 채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입지상으로도 아까 보셨던 이 럭데캐슬이 훨씬 더 낫긴 해요. 럭데캐슬이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네. 어쨌든 한 12억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5천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6억에 낙찰받고 추가 분담금 2억 5천까지 생각하면 결국 8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12억까지 가면 차익이 얼마죠? 3억 5천? 3억 5천 정도 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2030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져보면 그런 거지 2030년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이 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차이까지 우리가 기대는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도도 가능하고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이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모델링까지 기다렸다가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차익은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성봉역 리버파크 아파트였습니다.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지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강남 일자리, 판교 일자리 접근성이 훌륭하다. 두 번째는요,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대체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재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 시세 상승 기대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경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수지구 안에서 오늘 경매 물건보다 입지가 더 괜찮고 좋은 아파트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수익이 목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매도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조사해야겠죠? 네. 우리 강 PD님 뒤에 보시면 나무가 있죠. 네. 이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가 성장을 할지 멈출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강 PD님 시간도 제 시간도 하루에 24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경매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이 경매로 결국 성공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죠? 아, 경매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결국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요 오늘 하루 그냥 흘러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물건 검색하고 물건 찾고 조사하고 포기하지 마셔야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낙찰 TV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경매가 처음이어서 좀 나는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실전반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 멘토링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 낙찰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돌아가시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붙여져 있네요. 네, 갑시다.